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조선일보 NI지면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윤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요. 공룡이 살던 곳에 석유가 많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예전에는 공룡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석유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공룡이 많이 살았는데 왜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을까? 네, 이런 궁금증을 오늘 저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요. 전 세계 석유량의 50%가 중동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네, 중동 지역에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이곳에서만 석유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네, 중동 지역은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이런 지역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아시아가 있고요. 여기에 유럽이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네, 이 세 대륙이 만나는 이쪽 지역, 이쪽 대륙, 이쪽을 이제 이 나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지역을 중동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석유가 많이 나오는 국가들을 보면요. 알제리,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지역을 이런 나라들을 꼽을 수 있어요. 네, 이 나라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석유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왜 석유가 잘 나오지 않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기사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석유는 바닷속에 살던 생물들이 죽어서 쌓여 만들어진 사체, 이거 사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룡과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 죽어서 사체가 돼야 이제 석유로 쓸 수 있는 화석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이 사체들이 바닷속에 있던 생물들, 특히 플랑크톤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플랑크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체 위에 많은 흙과 돌이 계속 쌓이면서 그 사체가 땅속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요. 그때 그 땅에서 이런 땅속으로 갈수록 이 땅이 높은 온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매우 높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높은 온도와 매우 큰 압력을 받으면서 이 사체가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요. 그 물질이 이제 석유가 될 수 있는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압력과 온도에 노출될 때 이 사체가 산소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는 산소가 별로 없고요. 육지에는 산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던 사체들은 대부분 석유가 될 수 없겠죠. 바닷속에 있는 사체가 이제 산소를 만나지 않기, 산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석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우리나라, 저희 나라, 한국은 예전부터 육지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였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조건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은 예전에는 바다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지가 된 거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면요. 판구조론이라는 조금 어려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판구조론은 어렵지 않고요. 네, 지구를 좀 땅속 깊이 이렇게 파보면 지구 자체가 여러 가지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 판들이 슬슬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 커다란 판들이 서로 부딪히면 이렇게 땅속에서 부딪히는 판들끼리 이렇게 솟아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볼록 솟아나올 수 있는데 그 볼록 솟아나오게 될 때 육지가 만들어진다. 바닷속에 있던 이 평평한 판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때 육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석유를 중동 국가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효과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우리나라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이제 교섭 활동을 할 때 뭔가 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수입품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이런 수입품을 많이 해주면 우리나라가 석유를 너희 국가한테 더 많이 수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할 카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아니면
지금 대부분의 중동 국가와 비슷하게 좀 다른 많은 국가들의 공격을 오히려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석유를 탐내는 국가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이런 점을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면 NI지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